잠들기 전 책 한 권. 오늘은 노인과 바다를 읽겠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뭔가 오래 안 풀리는 게 있으신가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것, 버티고 있는데 끝이 안 보이는 것, 아니면 언젠가부터 잘 안 된다는 느낌이 조금씩 쌓여서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건가 싶은 것. 혹시 이런 말을 들으신 적 있으세요? 그 사람 요즘 많이 안 풀린다더라. 예전엔 잘 나갔는데 이제 좀 내려놓아야 하지 않을까. 그 말을 들었을 때 또는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뭔가 가슴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 서늘함이 뭔지 알아요. 내가 지고 있다는 느낌. 세상이 나를 두고 조금씩 앞으로 가버리는 것 같은 느낌. 오늘 밤 우리가 읽을 책은 그 서늘함을 정면으로 마주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84일 동안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늙은 어부의 이야기. 단 한 마리도요. 2달이 넘도록.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이야기를 읽고 나면 사람들은 패배감이 아니라 이상한 충만감을 느껴요. 슬프면서도 어딘가 힘이 나는 느낌. 눈물이 나는데 기분이 나쁘지 않은 느낌. 해밍웨이는 왜 이 이야기를 썼을까요? 그리고 이 낡고 지친 노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1952년에 발표한 이 소설은 그가 노벨 문학상을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작품이에요. 문장은 놀랍도록 단순해요. 복잡한 단어도 없고 화려한 수사도 없어요. 그런데 그 단순함 안에 아주 묵직한 무언가가 들어있어요. 마치 단순하게 생긴 돌멩이를 들었을 때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것처럼. 오늘 밤 그 무게를 함께 느껴봐요. 주인공 이름은 산티아고입니다. 쿠바의 작은 어촌에 사는 늙은 어부예요. 나이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등은 굽어 있고 손에는 오래된 상처가 가득하고 눈만 아직 바다 빛깔처럼 맑아요. 해밍웨이는 그 눈에 대해 이렇게 써요. 지치지 않은 눈, 자신감 있는 눈, 패배를 모르는 눈이라고. 그 눈 묘사 하나로 우리는 이 노인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아요. 그는 84일째 빈 배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84일. 2달 넘게 단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그게 2달을 넘어 84일이 됐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길고 무거운지 상상해봐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저 노인 이제 운이 다했다고. 살라오, 스페인어로 최악의 불운이라는 뜻인데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불렀어요. 함께 나가던 소년 마놀린도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다른 배로 옮겨야 했어요. 마놀린은 산티아고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아꼈지만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빈 배로 돌아오는 노인과 계속 함께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산티아고는 이상했어요. 풀이 죽어 있지 않았어요. 물론 힘들었어요. 배가 고프기도 했고 외롭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는 아직 매일 아침 바다로 나갔어요. 매일 낚싯줄을 들이웠어요. 오늘은 다를 거라고, 오늘 걸릴 거라고, 조용히, 흔들리지 않고 믿으면서. 이 노인의 태도가 이 소설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실패가 쌓인다고 해서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아직 성공하지 못한 것 뿐이에요. 84일이 쌓여도 산티아고는 패배한 어부가 아니에요. 아직 바다로 나가는 어부예요. 85번째 날, 산티아고는 그 어느 때보다 멀리 바다로 나갔어요. 보통 어부들이 가지 않는 깊은 먼 바다로. 뭔가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같은 곳에서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거기서 낚싯줄을 들이웠어요. 그리고 걸렸어요. 엄청난 뭔가가 줄이 팽팽하게 당겨졌어요. 보통 물고기가 아니었어요. 산티아고는 느꼈어요. 이건 큰 거다. 아주 큰 거다. 청새치였어요. 산티아고가 평생 꿈꾸던 그런 물고기. 길이가 배보다 긴 거대하고 아름다운 청새치. 은빛으로 빛나는
깊은 바다의 왕 같은 물고기.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물고기가 너무 강해서 잡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배를 끌고 갔어요. 산티아고는 줄을 놓을 수 없었어요. 손에 줄을 감고 등에 힘을 주고 버텼어요. 물고기가 배를 이끄는 대로 따라갔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그 사흘 동안 산티아고는 거의 자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면서 그 줄을 잡고 있었어요. 손에서 피가 났어요. 등이 끊어질 것 같았어요. 팔에 경련이 왔어요. 졸리면 눈을 비비면서 버텼어요. 하지만 그는 놓지 않았어요. 이 장면이 이 소설에서 가장 긴 부분이에요. 해밍웨이는 이 사흘을 아주 세밀하게 써요.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파도가 어떻게 치는지, 산티아고의 손이 어떻게 아픈지, 별이 어떻게 뜨는지, 그리고 산티아고가 혼자 중얼거리는 말들. 그는 물고기에게 말을 걸어요. 네가 나를 죽일 수도 있다고. 하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너는 훌륭한 물고기야. 나는 너를 존경한다고. 이 대목에서 저는 항상 멈추게 돼요. 산티아고는 단순히 물고기를 잡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 청새치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물고기를 통해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내가 아직 할 수 있는지, 내 안에 아직 불씨가 남아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 안에서 그는 물고기를 적으로 보지 않아요. 존경해요. 자신만큼이나 강하고 아름답고 자기 자신인 물고기를. 그 존경이 있어서 이 싸움이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무언가 더 큰 것이 돼요. 사흘 만에 청새치가 지쳤어요.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산티아고는 그 물고기를 처음 봤을 때 숨을 멈췄어요. 아름다웠어요. 거대하고 은빛이고 위험이 있었어요. 산티아고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작사를 던졌어요. 청새치는 잡혔어요. 산티아고는 배 옆에 청새치를 묶었어요. 배보다 길었어요. 혼자서는 배에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컸어요. 그는 기뻤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모두가 볼 거라고. 이 물고기 하나면 마을 사람 모두를 먹일 수 있다고. 그리고 마놀린에게도 보여줄 수 있다고.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상어 한 마리가 왔어요. 피냄새를 맡고 온 청새치 상어였어요. 산티아고는 작살로 싸워서 쫓아냈어요. 하지만 작살을 잃었어요. 그리고 청새치의 피냄새를 맡은 상어들이 계속 왔어요. 한 마리, 두 마리 무리지어. 산티아고는 싸웠어요. 노로, 칼로, 주먹으로, 가진 모든 것으로 싸웠어요. 밤새도록 지쳐서 쓰러질 것 같으면서도 일어나서 또 싸웠어요. 하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상어들은 청새치를 뜯어먹었어요. 천천히, 집요하게, 뼈만 남길 때까지. 산티아고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 배 옆에 묶인 건 청새치의 뼈대뿐이었어요. 머리와 꼬리와 뼈, 살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는 배에서 내려 돛대를 어깨에 메고 언덕 위 오두막까지 걸어 올라갔어요. 돛대가 너무 무거워서 몇 번이나 멈춰서 쉬어야 했어요. 그 길이 얼마나 길었을지. 새벽의 어촌 마을, 아무도 없는 골목, 무거운 돛대, 다 쓴 몸. 겨우 오두막에 도착해서 침대에 쓰러졌어요. 그리고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뼈대만 남은 청새치를 본 마을 사람들은 그 크기를 재었어요. 18피트, 5미터 반. 그들은 말했어요. 저렇게 큰 물고기는 본 적이 없다고. 이 마을에서, 아니 이 해안에서 저런 물고기는 없었다고. 마놀린이 달려왔어요. 산티아고의 손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이제 다시 함께 나가요. 내가 배울 게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산티아고는 잠든 채로 꿈을 꿨어요. 젊었을 때 봤던 사자꿈을, 아프리카 해변의 사자꿈을. 자,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게요. 산티아고는 이긴 걸까요? 진 걸까요? 청새치를 잡았어요. 하지만 빈 배로 돌아왔어요. 뼈밖에 없었어요.
돈도 못 벌었고, 마을에 가져올 것도 없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예요.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돌아온 거니까요. 그런데 해밍웨이는 이 이야기를 패배의 이야기로 쓰지 않았어요. 산티아고는 청새치를 만났어요. 그 거대하고 아름다운 물고기와 사흘을 함께 했어요. 그 물고기와 싸우면서, 그리고 그 물고기를 존경하면서 자기 안에 아직 살아있는 무언가를 확인했어요. 내가 아직 이런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아직 이 바다의 일부라는 것. 그게 뼈대가 됐든 살이 됐든 상관없었어요. 그 순간이 있었어요. 그 순간은 빼앗길 수 없어요. 해밍웨이는 이 소설에서 한 문장을 남겨요. 이 소설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문장. 사람은 파괴될 수 있지만 패배할 수는 없. A man can be destroyed but not defeated. 산티아고는 몸이 망가졌어요. 손에서 피가 났고 등은 굽었고 결국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어요. 파괴됐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사흘 동안 줄을 놓지 않았어요. 상어가 왔을 때 싸웠어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패배하지 않았어요. 이게 해밍웨이가 말하는 핵심이에요. 결과가 아니라 태도. 손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잃지 않은 것.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상어들을 생각해봐요. 뜻대로 안 풀리는 일, 노력해도 안 되는 것, 열심히 했는데 빼앗기는 것, 결과가 없는 것들. 그 상어들이 우리 것을 뜯어먹어요. 우리가 힘들게 잡은 것들을 조금씩 집요하게. 그때 우리는 무너질 수 있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산티아고도 다 쓰러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산티아고는 말해요. 빼앗길 수 없는 게 있다고. 그 싸움 자체, 그 사흘의 바다, 그 물고기와의 시간, 그건 아무도 가져갈 수 없다고. 결과가 사라져도 그 과정은 남아요. 당신이 오늘 열심히 한 것, 포기하지 않은 것, 버텨낸 것, 그게 뼈대만 남아도 그 순간은 진짜예요. 누구도 그걸 빼앗아 갈 수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산티아고는 혼자였어요. 그 사흘 내내. 먼 바다에서 아무도 없이 줄 하나만 잡. 그런데 그는 외롭지 않았어요. 물고기와 이야기했어요. 별과 이야기했어요. 자기 손에게도 이야기했어요. 오른손이 경련이 왔을 때 그 손에게 말했어요. 제발 버텨달라고. 아직 조금만 더 해달라고. 자기 자신의 몸에게 부탁하는 노인. 그 장면이 우습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너무 진짜 같았어요. 극한 상황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모습이잖아요. 우리도 가끔 그렇잖아요. 너무 힘들 때 그냥 버텨달라고 스스로에게 빌게 되는 순간이. 조금만 더, 오늘 하루만 더, 여기까지만. 그녀피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놀린이 돌아왔잖아요. 산티아고가 빈배로 돌아왔는데도 마놀린은 알아봤어요. 저 뼈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 노인이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말했어요. 다시 함께 나가요. 라고. 진짜는 알아보는 사람이 알아봐요. 결과가 없어도. 산티아고는 마지막에 사자 꿈을 꿔요. 젊었을 때 아프리카의 해변에서 봤던 사자들의 꿈. 그 꿈을 꿀 때 그는 늘 행복했어요. 왜 사자일까요? 사자는 산티아고가 꿈꾸는 어떤 상태예요? 강하고 자유롭고 자신답게 사는 존재. 아무것도 증명하려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인 존재. 나이가 들어도 80사이를 빈배로 돌아와도 손에서 피가 나도 그 꿈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꿈을 꾼다는 것, 그게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예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신호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꿈이 있을 거예요. 아직 포기하지 않은 무언가, 아직 꿈꾸고 있는 어떤 상태, 오래 안 풀려서 지쳐서 주변에서 이제 그만하라고 해서 억누르고 있는 무언가, 그 꿈을 꾼다는 것 자체가 아직 패배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결과가 없어도 괜찮아요. 빈손으로 돌아와도 괜찮아요. 뼈대만 남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오늘 바다로 나갔다는 것, 줄을 던졌다는 것, 상어가 왔을 때 도망치지 않고 싸웠다는 것. 파괴될 수 있어요. 하지만 패배하지는 않아요. 오늘 하루 여러분이 버텨낸 것, 포기하지 않은 것, 그게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건 진짜예요. 산티아고의 뼈대처럼 진짜가 얼마나 컸었는지를 말해줘요. 오늘 밤 여러분도 좋은 꿈을 꾸기를 바라요. 사자 꿈이든 바다 꿈이든 아니면 오래전에 잊고 있던 무언가에 대한 꿈이든 그 꿈 안에서 오늘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쉬어요. 잘 자요. 오늘 밤 편히 쉬세요.